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나 또 오늘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네. 다시 뭐 이승만, 네. 인형관, 예. 뭐 용산에 설립한다는 거고 건국절 얘기가 또 네. 나오기 시작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네. 이 국내적 위기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보면 지금 단순히 정치인들 나경원 뭐 이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하겠다라는 이 지침이 내려진 것 같아요. 337에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적으로 보면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키겠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지난해 한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난해 8월에 정부 부처 전체가 모여서 안보실에서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념적 사상적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토의를 했다고 언론 기사를 보셨는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취재 파일에서 했더라고요. 네. 취재 편의점이 취재 아니고 편의점. 편의점이 아니고 취재 네. 파일에서 김모 기자가 8월 네. 2일 날 회의한 문건을 네. 공개하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 정도로 국내 위기,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막고 있다. 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돌파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권위주의 국가에서 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이제 북한이라는 적을 만들어서 이념적으로 반공주의를 확산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21세기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데 아까 이제 소수의 네. 전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원화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념적이고 그다음에 주적을 찾고 있는 그런 반시대적 전략들을 내는 게 과연 먹히겠냐. 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엄, 국지전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엄도요. 뭐 이제 쉽지는 않아요. 북한이 도발을 해줘야 네. 이제 계엄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뭐 탄핵으로 간다. 그랬을 때 과연 군인들이 총뿌리를 내부적으로 돌릴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12.12 사태 예. 때만 하더라도 예. 이제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연장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언론이라든지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이게 그렇죠. 정보 통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 네. 그래서 총뿌리를 국내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돌려라. 이 명령을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정상적인 군인이. 근데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또 달라요. 비상계엄은 다르죠. 비상계엄. 결국은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 예. 국지전이 발발하고 그런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아, 무서워 죽겠는데.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예. 이제 이런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 부분이고 군의 역할이 그 부분을 유도하는게끔 보이는 게 이제 대북전단에 대한 합참의 대응, 통제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맘 놓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337을 보면 거기에서 337은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방안 광복절 네. 네.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일 독트린. 네. 이게 독트린도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독트린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어요. 네, 예. 독트린은 무슨 통일 방안 뭐 이런 정도 독트린은 왜 안 쓰냐면요.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언어예요. 정책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원로 독트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미국이 시작한 닉슨 독트린 우리 네, 잘 알고 네, 있는 아시아의 방언 네, 아시아가 뭐 닉슨 독트린도 나오고 이런 뭐 이제 케네디 독트린, 네. 아이젠하워 독트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국제 질서를
이 강대국의 독트린을 발표함으로면서 국제 질서를 변형시키는 네, 거거든요. 뭐 브레즈네프 그 네. 서기장 독트린 네. 이게 다 강대국의 독트린이야. 미국에서 웃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통일 그렇지. 독트린 네? 그러니까 이 네. 통일 강대국하고 놀잖아요. 네, 뭐 네. 바이든하고 뭐 이제 네.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사이니까 이제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순수하게 독트린은 먹혀요. 국제 질서에서 먹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사용돼요. 뭐 물론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독일이 이제 찢어질 때 네, 네, 서독과 네. 동독이 찢어질 때 할슈타인 독트린도 있긴 했어요. 네. 동독을 인정하고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는 우리 서독은 이렇게 터부시하겠다. 네네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 독트린이라는 게 말도 안 되고 통일 독트린에 보면 정부 그 북한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북 전단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다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판단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활동이나 안보 관련된 그 태도를 보면 이거는 국지 도발이나 뭔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치를 밀어가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적 그럼 연구도 지금 있어요.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다트머스 대학의 예. 리차드 레보가 이제 예. 책을 문화 이론과 관련된 책을 보면 네. 모든 전쟁 2000년 동안의 전쟁사를 연구해요. 전쟁사를 연구하는데 그 전쟁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국가의 심성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 국가의 심성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네. 상대방의 리더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을 했을 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 리더들은 대통령을 얘기하죠.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가장 금기시했던 언어가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이 호전적 발언. 네. 근데 지금 계속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리더가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전쟁의 근원이 됐다고 리차드 레보 교수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한반도에서 의원님 전쟁 난다고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희박하게 보는데 윤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렇게 발언을 해놨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지. 이것도 정권의 스트레스죠. 북한이 뭘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래요. 근데 또 오물풍선은 떠드는 계속 오잖아요. 오물풍선. 오물풍선은 네. 요즘은 착한 풍선이라는겨. 네? 이게 나쁜 풍선이 아니라 네. 왜냐? 쓰레기가 오는데 왜 착한 풍선이에요? 똥이 안 묻었다는 거야. 아. 초기에 온 거는 묻었거든. 네. 그래서 저기 중앙일본 대변 풍선이라 그랬고 동아일보는 분변 풍선이라 그랬고 언론사마다 표현이 다 달랐어. 달라.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김여정이 7.5톤의 휴지를 실어서 내보냈다 그랬는데 예. 진짜 휴지만 왔어. 그러니까 합참에 그날 7.5톤의 휴지. 예. 그러니까 합참에 그때 논평이 뭐냐면은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을 안 한겨. 네. 두 번째 왔을 때는.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떨어진 것도 그 풍선이야. 아, 휴지 풍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군에 이런 교정 규칙이 있는겨. 네. 똥이 묻었으면 확성기 방송을 하고 아이 설마요. 똥이 안 묻었으면은 아이, 냅둬라.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다른 변수가 있었지. 유엔사 조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확성기 방송을 또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뭐 일관된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 확성기 방송을 안 한 핑계를 그거로 된 거야.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 네. 그리고 김여정 남아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착해서 참았다.
이거거든. 네. 근데 지금 이 저기 뭐냐 이제 이 8.15 경축사 이후에 다시 심각해지는 게 이제 대북전단이나 확성기가 네. 강화될 걸로 예상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USB 반입이라든가 네. 라디오 보급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대통령 하잖아요. 정보작권. 네, 이게 이제 정보 작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상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이 정부의 목표로 삼은 거다. 북한의 체제 전환. 네네네. 그다음에 이건 통일 방안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유혁명론 일단 봉기라는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새로운 전쟁론의 분란전 네.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광복절 기념사에서 얘기한 것 중에 보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TV나 라디오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동을 알게 됐다는 증언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욱더 TV 라디오에 나오는 뭐 소위 K-팝,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을 북한에 더 많이 보급해서 내부에서 어떤 그런 뭐라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한 정보 공개해야 접근이 된다. 아니라 북한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 균열을 내겠다 그 이런 뜻이에요. 뜻이죠. 이게 그 사실은 뭐 대북 확성기나 네. 대북 전단은 체제 균열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방 지역에 대부분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확성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는 라디오 송출이거든요. 라디오. 예, 예. 라디오 송출이 문제인데 예. 결국은 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도 북한 지역 전체에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 주파수 대역만 맞추면 한국의 이 라디오 방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디오 방송도 보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무너지는 방송들이 나와요. 그렇겠죠. 삼지연에 몇 시에 비가 온다. 그리고 장마당 가격이 뭐 대파가 얼마, 무가 얼마. 이런 방송 대판 논란이요?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방송을 하면 야 삼지연에 이때 비가 온다고 정말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남조선에 대한 네. 북한 인민들이 봤을 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는 수령의 교시 예. 이게 가장 이 하나님의 뭐, 말씀이랑 말씀 같은 건데. 같은 거였는데 네. 그 김정은의 교시가 예. 결국은 모든 거를 좌우하고 무조건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사상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는데 네. 아니 한국에서 송출하는 라디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야 그럼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화 그러면서 변화된 도시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자극이 될 정보 수 있겠죠.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이 준 전시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진돗개가 격상되고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총정치국장이 부랴부랴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목함 지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정보에 대한 확산 네. 이런 것들이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대북 전단이라든지 북한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네. 심리전을 피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도발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도발을 하게 되면 교전이 일어나고 이 교전이 국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지전이 일어나는 순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란 말이에요.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고. 네. 근데 북한도 알지 않을까요? 그런 그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알지 말려들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죠. 북한이요? 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랬잖아요.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싫으니까 이제 뭘 떠들어도 어떨 네. 때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됐을 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 국지전이란 것도 있지만은 네. 저기 사실 저는 윤석열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론자라고 봅니다. 일단은 일본을 끌어들이고 네. 앞으로 일본 사실 이런 통일론에 일본은 찬성하냐? 절대 아니죠. 아니 한국이 체제 국제 사태가 전환을 나면- 통해 가지고 한국이 흡수해 버린다? 예. 나 찬성 못해.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주변 4대 강국 중에 이런 통일론을 찬성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기 신념 강화의 기제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자극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 3월 총선에 북한 자극이 실제 있었습니다. 2월에도 있었고 뭐 또 역대급 한미 훈련이 있다 그래놓고 매일 예고편이 나가자 주가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폭락 사태를 겪자 그게 거짓말같이 또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부양해서 선거를 치르던 집권 세력에게 북풍 기획이 그 상당히 어떤 거 좌절이 된 거라고. 그렇군요. 이게 폭락하는 바람에. 네네. 그런데 요즘은 지정학적 위험 민감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네. 함부로 불장난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우선 지지 세력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뭐 한미연합 훈련하는데 뭘 보냈습니까? 항공모함을 보냈습니까? 전략폭격기를 보냈습니까? 안 보내요. 네. 아니 근데 그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북한이 미국 대선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ICBM 발사하지 않겠냐 그럴 걸로 보인다. 그랬을 때 그거를 기회로 잡아서 도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 사실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국민들도 안 움직여주고 있고 북한도 안 움직여주고 네. 있거든요. 북한도 말을 안 듣는 거. 네,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뭘 발표하면 바로 이게 반응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완전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막 반응을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북한 국민들도 이제 막 이렇게 안 따라주고. 네. 하다못해 북한은 따라주겠지 했는데 안 따라줘. 안 따라줘. 그러니까 이 지상군 작전 지작사 가서 지상군 작전사령부에 가서 더 심한 워딩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더의 보이스는 더 심해지고 있어. 근데 믿었던 국민과 북한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차 핵실험하고 이제 미국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해요. 7차 핵실험 ICBM. 네. 실질적으로 ICBM에 대한 정상 각도에서의 발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북한이. 예. 그래서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됐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이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군사력에 대한 억제 이런 거를 또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저는 7차 핵실험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6차 핵실험까지 뭐 인도나 파키스탄도 이제 거의 6차 핵실험서도 끝냈고 북한도 이제 100킬로톤의 6차 핵실험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만일 한다면 전술핵에 대한 실험이 될 텐데 저는 7차 핵실험이 과연 쉽겠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대형 도발을 한다. 그게 7차 핵실험이고 ICBM 발사다라는 전문가 평가들은 상당히 많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7차 핵실험이나 ICBM에 대해서 과연 할까 네. 하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성격이 네. 평가가 있다. 과거에 그 북한이 일종의 어떤 그 정치 심리적 도발을 해서 네. 스스로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전략에 치중했다 한다면 최근에는 국제 제재망이 뚫리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제법 현실주의 이론대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네네.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외 환경과 세력 균형을 살펴보고 필요한 이익이 있을 때 행동하는 쪽으로 북한이? 행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무모하게 그렇게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평양 박치기로 들어왔거든. 예. 한번 건드리면 그다음에 판이 깔린다 그러면은 박치기. 그러면은 네. 저기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어떤 칼로 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들 자지러지게 만들고 또 호련이 사라졌다고. 예.
그랬는데 요즘은 제법 정장을 갖춰 입고 외교를 한다고. 북한이. 네. 이러면서 다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현실주의, 뭐 이 세력 균형이라든가 억지 이론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은 그 감정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망상은 뭐냐면은 오늘 북한이 아침에 칼럼 쓰셨더라 한겨레. 그거지 망상이 정책이 돼. 근데 그 칼럼에 안 나오는 그 칼럼 어떻게 잘 썼어? 네, 잘 쓰셨어요. 네. 근데 많이 듣던 얘기예요. 유튜브에서. 아니 의원님 발언을 통해서. 그 최신 이론인데. 아니 그럴 때는 잘 쓰셨어요. 잘 썼다, 잘 봤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꼭 묻게 만들지 마요. 네네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망상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자유화하고 정보를 접근시키고 하면은 깨어 있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품에 안길 거다. 라는 기대, 망상. 또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대한민국에 흡수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MB 초반까지는 맞아요.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을 거치고 나서 그 효과는 MB 때까지 갔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한하고 대화에 굉장히 목을 맸어요. 그게 임태희 김양건 회담입니다. 그걸 김태효가 깬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가 일어난 거라고. 서해에서 우리 주민과 군인이 영문 모르고 죽어갈 때는 그 전조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중심엔 김태효야.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다 안보 사령탑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저게 바로 니뽕이야. 밀정이야. 그랬는데 그건 명예훼손으로 안 걸려.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요새 걸려 있어요? 명예훼손이? 네? 세 개? 세 개? 세 개. 이제 하나 더 가야 되겠네. 그랬는데 저기 이 정권은 일본의 마음을 중요시하잖아. 그렇지. 중일마. 그러다가 디올백을 이제 무혐의 처리할 때도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본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것은 곧 용산의 마음.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니야? 천공도 마음 공부. 템플 스테이 했나 봐.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그랬는데 북한에 대한 북한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품에 안길 것이다. 그런데 그건 MB 초기까지는 맞아요. 그때는 중국보다는 남한을 필요로 했어요. 네. 이것이 북한이 보는 주변 환경이자 지정학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MB가 깬 뒤로는 북한이 설령 무너지거나 북한에서 어떤 그 조금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중국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북한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쓸만한 탄광 다 중국 겁니다. 거기 평양시내 제일 큰 백화점도 중국 거예요. 와인바도 중국 거예요. 지금 중국은 북한의 대대적 투자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그 통일 환경이 최근으로 올수록 아주 나쁘게 전개돼 왔어. 아니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북한이 도발할 말도 해요. 근데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북한 인권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아니 통일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쓰는 순간 북한은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게 북한이 보면요 상당히 합리적 행위자인 것 같아요. 판을 잘 읽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자 지금 순간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국가가 어디냐.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그동안은 미국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6차례나 있었고 총 7차례 결의안이 있었지만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제재 위원회 패널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손을 뻗쳐요. 그렇죠. 중국도 소원하다고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나라입니다. 네. 북한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이 모든 거를 해결했어요.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만나게 되는 거고 네네. 계속해서 도발을 하면서 미국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전략을 펴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생존에 미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도력을 잃었다고 북한은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 러시아와 북한,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만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도 네. 충분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미국하고 협상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거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미 판 자체, 네. 국제 질서, 국제 구조를 읽는 판 자체를 중국과 러시아에 둔 거예요. 근데 굳이 미국이라는 두 번째 네. 티어에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예. 예.